네, 정말 확신을 가진 투자에 대한 그 길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 통해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금산 전문가 편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닥 탈출 주도주는 바로 이것이다. 이 내용 가지고 오늘 또 강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금산 전문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또 같은 그 란에 저희 또 생방송 진짜 쉬운 진단도 있으니까요.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보유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고민까지 받아서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많이 올려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에코프로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45만 원이고, 예. 네, 비중은 한 30% 정도예요. 네. 매수가 45만 원에 30% 정도 비중이십니다. 예, 에코프로가 82만 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54만 4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 매수가 위에서 수익 누리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예. 요번에 그렇게 대표자께서 안 좋은 일을 하고 이래서 어찌되는가 싶어서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도 이런 좀 악재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에, 임원진 쪽에 그 매도 이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혹시 고민이신가요? 예, 가라 때도 좀 길게 가지 갈라 그러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시죠.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대형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이끄는 이제 주도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업들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이제 리포트를 봤을 때 항상 이제 한 2, 30만 원대 정도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목표가로 가면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웬걸 에코프로가 정말 이제 큰 상승이 나왔죠. 올해 2차 전지 쪽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쏠리게 되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이제 이 에코프로의 상승으로 또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유동성도 폭발해주면서 에코프로가 정말 이제 3, 40만 원 정도만 해도 많이 올라왔다 싶었을 텐데 82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10만 원 초반대에서 있었던 종목인데 8배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큰 상승이 이제 나온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좋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구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이러한 종목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잠시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러한 양상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제 좋은 종목이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주요 전략 산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2차 전지 쪽에 인프라를 또 계속해서 늘려 나갈 거고 에코프로는 선제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누구나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쉬어갈 때는 그만큼 또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고점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80만 원대 같은 구간에서 또다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이제 악재, 이 전 회장의 추가적인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이러한 혐의가 이제 또 실형으로 확정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현재 단가가 54만 원이잖아요. 54만 원이면 사실
이때 들어갔던 투자자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다 수익권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 애초에 저점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 다 수익권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의 구간이고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54만 원 구간이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재를 더욱더 반영을 해서 61선 구간을 이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이탈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단가가 적정 지지 단가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 거냐, 그리고 어떤 단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은 에코프로는 사실 다시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올라갈 준비를 해줘야죠. 올라갈 준비는 무엇이냐? 앞선 구간처럼 이렇게 수급이 한 번에 밀어 넣어주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고 유동성이 폭발한다라는 거니까 이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사실 고점에서 이 정도 구간에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수익권이시기는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들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라면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아요. 한 차례 정도는 정리를 하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지지를 해주고 다시 고개를 끌어올려줄 때 저는 그때 접근을 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악재 반영 구간이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 주어야 되고 수급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그대로 또 손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이 단가 54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볼 것 같고요. 만약에 53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점 잡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집입을 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단기 매물 형성된 구간이 65만 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75만 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내드렸던 1차, 2차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눌리면서 눌린 매수 기회를 줄 거니까 눌렸을 때는 또 다시 매수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로 또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또 신고가를 형성하러 간다는 거니까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악재 반영 구간이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이 이탈했을 때는 한 차례 수익을 챙기고 향후에 올라갈 준비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구간 지켜주면 반등 나왔을 때는 이 정도 단가에서 대응을 해야지. 이러한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 이동채 회장이 그러니까 그 수주 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라는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 게 이게 앞으로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저는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이 워낙에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또 기대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악재가 나왔었는데 악재 다 무시하고 상승을 해버리는 기염을 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악재에 민감해지고 힘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꺾여버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 거죠. 다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오너 리스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중요한 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올라갔다가 한 차례 또 다시 한번 심호흡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쉬고 다시 한번 힘 모아가고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거칠 거라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는 잠시 심호흡하고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시청자님께서도 같이 이 심호흡하는 구간을 어느 정도 잘 현명하게 꾸려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사상 최고가 두 번째 봉 나왔을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음봉이 연이어서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아쉽지만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에코프로 과열 이후에 쌍봉을 그렸고요. 지금은 바닥 확인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할 채비를 하는 시기는 맞지만 지지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53만 원을 이탈한다면 정리 이후 다시 접근을 하고 반등을 한다면 1차적으로 단기 65만 원, 2차 75만 원 선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신데요. 성정숙님께서 디어유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46,000원에 8%를 갖고 계시는데요. 디어유 오늘 주가는 2.85% 상승하면서 41,55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뭐 엔터주가 좋았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엔터주가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좀 잠잠했던 흐름이었고요. 오늘은 상승을 해줬는데요. 시청자분께서 10%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디어유는 저는 한번 기다려 봄직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장 큰 모멘텀 혹은 어느 정도 보유한 캐시카우는 역시나 이 버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버블은 그냥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연예인과 팬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캐시카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M 이제 결론적으로는 카카오와 이제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카카오 쪽에서도 이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쭉쭉쭉 이 해외로 뻗어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을 또 다각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SM을 이제 카카오 쪽에서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SM이 이제 이미 IP를 활용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엔터와 이제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사업 범위를 더 늘려 나갈 수가 있겠구나, 다양화시킬 수 있겠구나, 시너지를 발휘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는 합병을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디어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상당히 잘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IP를 활용을 해서 연예인들과 그 다음에 팬 간의 이 소통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다각화로 이제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으면서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디어유는 분명하게 좀 기다려 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이 약 한 39,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저는 지켜주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어유가 지금 현재 이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21선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개를 꺾어서 다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지금 보게 되면 이 약 한 43,000원 구간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5만 원대 정도 해가지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앞 구간에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주어야 앞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성장도 충분히 지금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한 43,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5만 원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12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수급이 한 요 정도 들어와 준다. 그러면 오히려 요거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될 점은 일단 디어유가 기업의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121선을 깨지 않는 한 지지해주면서 힘을 모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1선 깨면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선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21선 지켜주면서 힘을 모아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급이 요 정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매물대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121선을 지켜주는 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이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 디어유는 워낙에 이제 한번 들어올 때 또 힘있게 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되면 매물대로 또 잘 소화해주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디어유는 122선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정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입니다. 지금 엔터산업의 업황, 호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디어유의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다만 주가가 39,000원을 지지해야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긍정적이었고요. 이 디어유 팬덤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군요. 커뮤니티 커머스 등등 여러 기능들을 또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매물대로 잡고 있습니다. 43,000원 그리고 5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수급의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진단 의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이렇게 설정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K씨고요. 네, KC. 네네. 예. 2,550원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계속 내려왔어요. 제가 3,000원 이상에서도 매수를 한 적이 있었고, 4,000원이 넘었을 때도 사고 팔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어떻게 제가 산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기다려도 되나요? 네, KC로 매매를 자주 하셨네요. 분명히 또 시청자분께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수익을 보셨고요.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내려갔길래 다시 한번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네. 더 내가 사니까 또 내려가네요. 아, 네. KC 최근에 또 매수를 다시 해주셨군요. 네네, 한 달 전. 아, 네.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예, 2,550원, 20% 네. 비중 들어가셨는데 오늘 종가가 1.64%가 상승한 2,17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네. 자, KC 유상증자 소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KC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모멘텀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전력 반도체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가 사실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쪽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품이 이제 모터하고 인버터입니다. 그런데 전력 반도체가 이제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인버터에. 그래서 인버터에 들어가고 인버터가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전력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KC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죠. 실리콘보다 조금 더 이제 고열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기차가 이제 출력이 한 번에 확 높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열을 버텨줘야 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 고열을 잘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품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뭐 LG 등등 해가지고 고객공이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KC가 상당히 이제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혜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가 이번에 단가가 초반에 한 2,100원대로 잡혔다가 정정되면서 1,700원 후반대
이 정도로 이제 잡힌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KC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주가를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구간을 크게 이탈을 했었던 적은 없거든요. 이 구간을 저는 뭐 크게 이탈하는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KC는 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고개를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려를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2,400원의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500원대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두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위한 가지는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터워서 지금 보게 되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정도의 좋은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점은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때문에 K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바닥을 뚫어주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은 충분히 보여줄 것 같아요. 다만 그 상승에 들어가는 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상승의 척도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KC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000원 구간이 굉장히 주요한 하단이 지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2,05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도는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2,0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고개를 꺾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마찬가지로 KC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한 1차 매물 구간이 2,300원에서 2,400원 구간에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를 할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척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KC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도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 것 같기 때문에 이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이제 힘을 모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차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수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와 줬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수급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적당한 단가에서 정리를 할지 상세하게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뒷받침되면 앞자리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충분히 가능할 거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KC 전력반도체 관련주 전략이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잘 대응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5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선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일단 2,400원에 2,500원 이 선에서 매물대가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급 뒷받침되면 추가 매수 결정까지 가능하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진단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혹은 유튜브 채팅창 들어와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매수 고민 주시면 저희가 또 선택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계신 임준현 님이십니다. 동화기업을 85,000원에 30% 비중까지 갖고 계시는데요. 반토막이 나서 고민입니다. 계속 하락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0.43% 하락하면서 45,800원을 기록했는데요. 동화기업, 미국 쪽에서 계열사가 전에 공장 만든다고 해서 주가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산업 자체는 이제 목재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 워낙에 이제 이 3차 산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방 산업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경기 침체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실적 자체도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화기업에서 새롭게 이 캐시카우를 전해질 쪽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이 전해액에 대한 부분들, 전해질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미국 쪽에 공장 계속해서 이제 캐파 증설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반영,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지 생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기가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에 이쪽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보게 되면 동아기업이 원래 이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했었던 구간에 저점에서 큰 수급이 한 차례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어요. 10,000원에 있다가 120,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의 1200%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열됐고 상승이 이제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었죠. 때문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은 여전히 현재 차익 실현 혹은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동아기업이 전해액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캐파를 증설한 부분들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 부분이 시장에 주목을 해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조금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전 저점까지도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 한 4만원 정도 초반 구간까지. 그리고 이 구간을 못 지켜준다? 그러면 3만원대 초중반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선 결국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비중도 사실 적지가 않으시고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라서 아마 정리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많이 안내를 드리냐면, 사실 동아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전액 쪽으로 이제 주목을 해줘야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밀어 넣을 거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전저점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뻔한 상황이고, 만약에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최근에 보게 되면 올라갔었던 구간 자체가 지금 한 6만원, 6만 5천원 구간이거든요. 매물대를 확인을 해보니까 올라가려면 5만원대, 5만 5천원, 6만원, 6만 5천원, 7만원, 7만 5천원, 8만원. 지금 다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이. 그러면 이 매물대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매수가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손실을 줄이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중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동아기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손절을 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10만원 수익 봤다, 그러면 그 10만원이라도 비중을 조금씩 동아기업에서 줄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는 향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추가 매수 대응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여놔야지 향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놨다가 그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주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향후에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가능하시다, 나는 너무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또 축소를 하셔서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조금 해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이제 잡을 만한 종목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안 좋았던 것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질 것들, 뭐 반도체나 혹은 뭐 로봇 등등 해서 좋아질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좋아질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안 좋은 것들, 안 좋아질 것들, 그리고 좋았다가 지금 현재 살짝 쉬어가는 것들은 볼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동아기업도 지금은 안 좋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안 좋을 만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관심을 어느 정도 떨어져 놓고 좋을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비중 축소 쪽에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너무 이제 비중도 크시고 하락폭도 크시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웁시다라고 하시면 일단 수익 본만큼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시장이 주목을 해줄 때 그때에는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추가 매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 해칭, 비중을 최대한 축소를 해놓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정말 대시세가 나왔던 배터리 모멘텀 전에 관련주로 움직였던 동아 기업인데요. 중장기 차익 실현 구간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로서는 저점 이탈 때문에 4,000원 초반 혹은 그 이상까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 매수하려면 비중 조절 필요합니다. 전략 구체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그, 동국제강을 네, 20%를 샀는데요. 예, 그게 좀 비싸게 사가지고 15,000원에 샀는데, 네. 그거 좀 더 사가지고, 뭐, 누구 말대로 물 좀 타야 되는가, 어쩌는가, 잘 몰라가지고요. 네, 한 2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현재 예. 11,630원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예. 네, 물타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딴 거는 해본 거 잘 없어요. 아, 네, 물타기 경험은 예. 없으시고요. 아니, 여기서 전문가 분이 타라면 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그러면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동국제강 지금 어떻게 예. 대응할지 김영일 전문가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이죠. 그래서 저는 철강 산업 쪽은 사실 올해에는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올해에는 웬만하면 전방 산업 쪽은 보지 말자라고 많이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올해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번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좀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인프라가 좀 활발하게 건설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업황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나마 어느 정도 기대가 됐었던 분들이 중국 리오프닝인데, 중국 리오프닝도 생각보다는 목표치를 크게 이제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이제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었죠.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철강 업황이 회복이 될 수는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이제 뭐 인프라도 투자하고 중국도 경기 회복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워낙에 안 좋았던 구간들도 많이 지나갔고, 이제 이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진행이 됐고, 그러면은 안 좋은 것들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실적이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이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기대감은 단순히 실적 개선인 거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거든요. 올해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포커스는 완전히 성장성에 다 맞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철강 쪽은 결국에는 성장을 하기에는 힘든 쪽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바닥을 짚어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약 한 11,000원 구간이 계속해서 바닥을 짚어줬던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큰 하락은 어느 정도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동력이 그렇게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승 동력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가 않고 꺾여버리죠. 지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13,000원 구간의 매물 구간, 2차적으로는 한 14,000원 중반대 정도의 이제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에는 한동안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추매를 하기보다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국제강은 11,000원 구간의 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깨지 않는 한 한 차례 정도는 반등을 진행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13,000원이다 안내를 드렸었죠. 이 1차 매물 구간인 13,000원 구간을
뚫어줄 것 같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14,000원 중반까지 보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오는 흐름일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국제강 외에 시장에서 또 새롭게 잡아줄 만한 주도 섹터군들이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도 섹터군들은 결국에는 또 이제 돌았던 거, 뭐 반도체나 로봇, 혹은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성장성이 있는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그쪽에다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국제강은 지금 또 추매를 하게 되면 비중이 상당히 또 높아지시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기회비용도 많이 손실이 되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딱히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13,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상승 나오면은 손실 만회를 더욱더 이제 큰 폭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3,000원에서 정리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동국제강이 지금 PR이 낮아서요. 값을 예. 높게 안 쳐주는 종목인데 이것보다 예. 값을 높게 쳐주는 성장주 쪽에 비중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대응 잘 해주세요. 예, 그럼 13,000원 정도 되면 막 팔아야 되겠네요. 예, 그때가 1차 매도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동국제강입니다. 철강 업황 2분기 이후에 회복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의 상승 동력은 부재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포커스는 성장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11,000원의 지지력을 확인한다면 1차 13,000원, 2차는 14,000원 목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좋은 날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드림텍을 15,0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답답하네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20% 넘는 손실로 10,000원 선을 깬 종목입니다. 드림텍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제 순환이 좀 돌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드림텍의 주요한 모멘텀 자체가 이제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1조 원이 넘는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인도 공장을 새롭게 이제 뭐 건립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드림텍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앞으로 꾸준하게 조금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 모듈 공급을 이제 업계 최초로 한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이제 또 특허 출원을 했었고, 이 부분에 이제 드림텍의 부품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도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각을 받아주다가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일제히 또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라는 점.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점까지 잘 상승이 나와줬으나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박스권으로 쫙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드림텍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가거든요. 현재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약 한 8,000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종목 자체의 특성 자체가 이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저점을 확보를 해주면 또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단가나 사실 8,000원 중반대 단가나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뭐 시장에 워낙에 종목들이 그림이 다 깨져가지고 다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데,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 차례 순환 돌았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힘을 다시 모으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올라갈 타이밍이 됐을 때에는 결국에는 또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갈 만한 구간이 나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또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은 또 정리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매물 구간이 1차적으로 이제 10,000원 혹은 또 이제 2차적으로 11,000원 그렇게 수익을 크게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이제 이 박스권이 두터우니까. 그래서 박스권 고점을 노리고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팍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어느 정도는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수급 들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입니다.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요. 박스권으로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단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11,000원 선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이후에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진단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의 시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워주시죠, 전문가님. 이번 주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예. 어렵고 많이 지루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만 해도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안 사면은 완전히 이제 소외되는 장이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그런데 조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종목들이 잡을 만한 게 지금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귀해졌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잡을 만한 구간이 없고 유동성도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을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저는 종목을 잡을 때 이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지 그래도 지금은 소외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 역시나 포커스를 가져가셔야 될 점은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는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는 섹터가 또 결국에는 단기 주도 섹터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수급을 새롭게 받아줄 만한 섹터가 어딘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대감이 로봇 쪽이랑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또 이제 반도체 쪽이나 로봇 섹터에 수급이 언제 들어가든지 이쪽이 이제 주도 섹터로 언제 등극하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지금은 다음 주에 또 이제 단기 주도 섹터가 어느 쪽이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데이 트레이더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자동차 부품 쪽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흐름이 자동차 부품주가 이번 주면 좀 마무리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아진산업이라든지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많이 또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워진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슬슬 또 순환이 어느 정도는 돌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수급을 새롭게 받아줄 섹터가 출현을 하겠죠. 이제는 그 섹터를 새롭게 이제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해진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여기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움직였던 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강하게 오늘 장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주도주 후보군으로 로봇 반도체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자, 내일 바로 또 반도체 저희 클래스통의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신청해 주시거나 QR코드 찍으셔서 신청 의뢰해 주시면 그 루트가 나오니까요. 그대로 따라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내일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과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 프로그램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은 이제 마무리하지만 오늘 밤은 미스터 진단이 기다리고 있죠. 밤 9시부터 진행되는 미스터 진단,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진단 또 종목 고민 필요하신 분들 지금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